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OS 프로그래밍 기초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수입스의 기초적인 문법들을 쭉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요 매주 비슷하긴 한데 일단 필수 과제는요 실행 가능한 모든 소스를 변형을 해서 실행해보고 소스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변형, 뭐 하나라도 한 줄이라도 변수명 하나라도 변형을 해서 제출을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강의 자료를 주니까 복붙해서 그냥 해버리면 뭐 여러분들에겐 남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변형해서 해보고요. 웬만하면 간단한 소스들이니까 타이핑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중에 변형하라는 소스는요, 반드시, 뭐, 이건 해도 되고, 모든 소스를 다 변형할 필요는 없는데, 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요. 강의 중에 변형하라는 소스는 반드시 변형을 하고요. 또 강의 중에 이거 해봐라, 작성해라, 이거 만들어봐라, 이런 예제들은 또 반드시 필수 과제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해야 되고요. 선택 과제로는 여기 지금 소스들의 실행 결과 주석 처리하는 거 저번 주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죠? 주석 처리해놔야지 나중에 어, 그 뭐죠? 시험 볼 때 아마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주석 처리해서 가지고 과제로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캡처까지는 뭐 용량도 크고 하니까 캡처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매주 과제가 이렇게 비슷합니다. 항상 좀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저것 만져보고 구글링도 해보고 이러면서 해야지 실력이 금방 늡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옵셔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셔널. 자, 스위프트 언어를 배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옵셔널에서 뭐 이런 언어가 있어 하면서 이제 대부분 뭐 여기서 이제 낙오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옵셔널. 왜냐면 뭐 물론 옵셔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있지만요. 함수형 언어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언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생소한 개념인데 이걸 배워두면 굉장히 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스위프트에서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옵셔널.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인티저형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인티저형 맞죠? int. 스위프트에서 모든 자료형은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int. 구조체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고요. 뒤에 나올 겁니다. 인티저형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이 int이고요. 이런 것을 이제 저장할 수가 있죠. 뭐 바 x 콜론 int equal 10. 그 다음에 x equal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티저형 값을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인티저형이니까 10은. 자, 그런데 그냥 10이 아니고 옵셔널 괄호 열고 닫고 안에 이렇게 10이 인티저형이 들어가 있는 애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을 뭐라고 하냐면요. 옵셔널 인티저형이라고 그래요. 옵셔널 인티저형. 물론 그러니까 이제 옵셔널 W형, 스트링형 다 있는 겁니다. 기존에 수입해서 가지고 있는 캐릭터형, 스트링형, 플로트형, W형, 인티저형 뭐 이런 형들이 다 앞에 옵셔널이 붙을 수 있어요. 옵셔널형. 자, 이 옵셔널 10과 10은 전혀 다른 애인데요. 자, 10은 이제 더하기 빼기 할 때 사용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옵셔널 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10은요. 연산할 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연산할 때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걸 이제 풀어 헤쳐줘야 돼요. 옵셔널과 괄호를 다 풀어 헤쳐서 10으로 만들어줘야지 사용할 수 있고. 자, 어쨌든 10과 옵셔널 10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옵셔널이라는 자료형을 만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인티저는 그냥 int라고 쓰잖아요. 근데 자료형 뒤에다가 느낌표나 물음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겠고, 보통은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물음표를 쓸 겁니다. 물음표를. 근데 이제 엑스코드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소스 같은 경우에는 느낌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옵셔널 변수를 만들 때는 자료형 다음에 물음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여기 인티저형에다는 인티저 값 하나를 저장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옵셔널 인티저, 이 두 개가 다 옵셔널 인티저형인데요. 얘네들한테는 뭘 저장하느냐? 당연히 인티저 값을 저장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혹은 값을 저장 안 할 수도 있어요. 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 옵셔널 변수들은요. 그 자료형의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예 없어요, 값이 없다는 이제 의미가 이제 스위프트에선 nil인데요.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일반 자료형은 값을 반드시 뭐 그 해당하는 자료형으로 값을 이제 저장을 하고 값이 있어야 되죠. 사용을 하려면. 자, 그런데 옵셔널 형들은 값이 그 형으로 자료형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근데 그 형으로 값을 저장하게 되면 그냥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옵셔널 안에 감춰져서 저장이 돼요. 자, 그런 사실을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지만 사실은 이 옵션 타입이라는 것은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예전부터 많이 사용을 하던 녀석이거든요. 자, 그래서 잠깐 위키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타입이라고 해서요. 보통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래요. 그래서 뭐 옵셔널 밸류를 가지고 논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런 에이다, 스칼라, 뭐 해스켈, 스위프트, 러스트 뭐 이런 뭐 여기 스위프트도 있네요. 이런 언어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잘 모르는 언어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러스트나 뭐 스칼라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최근에 언어 나온 최근에도 쓰고 있는 언어 해스켈도 쓰고 있는 언어긴 한데 대부분 잘 모르는 언어들이죠. 여기 지금 스위프트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쭉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널러블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널러블 타입. 널러블 타입은 보면 이제 코틀린이 널러블 타입을 가지고 있다. 여기 스위프트도 옵셔널을 가지고 널러블 타입을 란 비슷한 개념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옵셔널에 대해서 잘 배워두면요. 자바 8 버전부터 이 옵셔널 클래스가 있어요. 옵셔널 클래스. 너를 처리하기 위해서 옵셔널 클래스가 도입이 됐고요.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널러블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널러블 타입. 그래서 뭐 약간씩 물론 다르긴 하죠. 그런데 거의 비슷한 개념을 이렇게 다른 언어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바 8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도입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 요즘은 코틀린 자바보다는 점점 코틀린을 더 많이 쓰게 될 텐데요. 그 코틀린에서 쓰는 그 널러블 타입이 오늘 배우는 그 여기 옵셔널과 거의 비슷해요. 물론 이제 뭐 차이점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코틀린 배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옵셔널을 잘 알아두면요.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옵셔널 데이터 타입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없는 새로운 개념이고요. 물론 이제 함수형 언어들에서는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언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소스를 자, 온라인 스위프트 컴파일러로 검색을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인티저 자료형이고요. 자료형은 구조체로 되어 있어서 괄호 열고 닫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이니셜라이저들이 호출이 돼요. 나중에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내가 여기 지금 문자열 100이거든요. 사실 100이 아니고 문자열 100을 인티저 값으로 해서 찾고 싶어요. 자, 런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100으로 바꿔줘요, 내부적으로. 자, 그런데 이거를 프린트로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자, 그런데 여기 뭐 쭉 나온 것들은 일단 무시하면 되고요. 밑에 보면 됩니다. 그냥 100이 나온 게 아니고 100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옵셔널 100이 나왔네요. 옵셔널 100. 내가 문자열 100을 문자열 100을 변환해서 100으로 가지고 놀고 싶었는데 옵셔널 100으로 나오네요. 자, 그러면 난 그냥 100을 넣고 싶어 이러면 뒤에 얘기하겠지만 여기다가 느낌표만 찍어주면 이렇게 100이 나옵니다. 그건 뒤에서 얘기하고요. 자, 그런데 뭐 자바에서도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뭐 인티저 점 파스 인티저 뭐 해가지고 그런 비슷한 거 있긴 있죠. 자, 근데 이거 말고요. 자, 이건 주석으로 좀 달고. 자, 똑같이 이제 문자열 하이를 인티저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인티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인티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런을 해보면 자, 이거를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하이라는 애가 어떻게 숫자로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보면 여기 지금 nil이라고 나오네요. nil. 이게 바로 이제 값이 없다는 의미의 nil이 되겠습니다. 스위프트에서 값이 없다. 자, 아까 여기 지금 문자 열 100을 인티저로 바꿔서 출력을 해보니까 100이 아닌 옵셔널 100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hi라는 문자열을 인티저로 바꾸면 도저히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출력을 해보니까 nil이 나왔어요. nil.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다시 해보면 여기서 이제 옵셔널 100이 나왔으니까 다시 이렇게 해볼까요? 옵셔널 100이 나왔으니까 여기 밑에만 보면 됩니다. 옵셔널 100이 나왔으니까 그냥 100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뒤에다가 느낌표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100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이제 얘는 결과가 nil인데 nil도 한번 nil일 때는 지금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값이 없는 거를 풀어라 이러면 자, 이렇게 해서 점 so가 어떻게 있다 이렇게 쭉 나오면요. lib swift core so 이게 이제 so가 동적 라이브러리가 확장자가 so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앱이 크래시가 나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다운이 된 겁니다. 앱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값이 없는데 이게 푸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냥 개념적으로 이 정도 일단 알고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냥 인티저 뭐 문자열 100을 100을 인티저로 바꾼다. 그럼 그냥 100으로 주면 좋겠는데 이것처럼 하이 같은 애는 정수값을 반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nil이 나온 거 확인을 했을 거고요. 이렇게 nil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변수들은 옵셔널로 반드시 이렇게 그 감싸져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아까 옵셔널 100이라고 나왔었죠. 자, 스위프트에서는 기본 자료형은 nil 값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nil도 저장하려고 하면 옵셔널 타입으로 선언을 해야 된다. 옵셔널 타입은 변수나 상수의 아무런 값으로 할당되지 않는 상황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선언하면 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 인덱스 콜론 인티저 해가지고 뒤에다가 물음표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 인덱스에다는 이제 정수값을 넣을 수도 있고 아무 값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 상황을 nil이 있다고 해요. nil은 nil이라는 건 값이 아니고요. 값이 없습니다를 나타내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항상 이제 옵셔널 것을 가지고 놀 때는요, 이런 이제 뭐 경고 이런 거 뜨는데 다 무시하면 되겠고, 요 밑에 결과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y 먼저 볼까요? y 먼저 보면 자, y는 일반 인티저형 변수죠. 초기 값을 0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y를 찍어보면
당연히 0이 나오겠죠. 자, 근데 x를 봅시다. x를 보면 이렇게 인티저형을 하고 되어 있는데 옵셔널 인티저형, 아까 물음표나 느낌표로 해서 옵셔널 변수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 x는 일반 인티저형이 아니고 옵셔널 인티저형 변수를 지금 선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x에다가 이렇게 10을 넣으면요, 당연히 10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출력을 해보니까 옵셔널 10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옵셔널 변수는 그냥 해당하는 자료형을 넣더라도, 값을 넣더라도 항상 들어가 나오고 나면 옵셔널에 이렇게 감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럼 내가 이거는 이제 가지고 놀지를 못해요. 보호해놨기 때문에. 10을 가지고 놀고 싶어요. 그럼 옵셔널 괄호 열고 닫고를 풀어야 되잖아요. 옵셔널을 푸는 방법이 강제, forced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강제죠. 강제로 언래핑, 풀어헤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랩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랩핑. 그거를 옵셔널로 랩핑되어 있는 것을 강제로 풀어헤친 옵셔널 언래핑하는 방법은요. 변수 이름 뒤에다가 이렇게 느낌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느낌표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보면 이렇게 옵셔널이 풀린 10이 나와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변수는 그냥 쓰면 되지만 옵셔널 변수는 이렇게 물음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옵셔널 변수에다는 값을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까?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안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안 넣을 수도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면 크래시가 났죠.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닐이 나왔죠. 여기 y는 요거 나온 거고요. 여기서 x에 지금 아무것도 안 넣었죠.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옵셔널 변수는 초기 값이 닐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닐이 찍힌 거 보이죠? 닐이 찍힌 거. 자, 이렇게 닐이 찍혔는데 거기에다가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x에는 값이 없는데 풀어줘, 값을 보여줘 라고 하는데 값이 없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제 그러기 요것 때문에 지금 이런 에러가 난 겁니다. 자, 보면 뭐 .so가 어쩌고저쩌고 라이브러리 스위프트 코어 이런 게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왜 앱이 크래시가 나서 이런 소스를 여러분들 작성하면 이제 앱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값을 일반적인 값을 이렇게 가질 때는 출력해 보면 옵셔널 10이 나오고 느낌표를 해서 보면 프로헤친 10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이렇게 값을 안 주면 자동으로 닐 값이 들어가 있었죠 아까. 근데 닐 값을 프로헤치면 느낌표를 쳐서 프로헤치면 여기 값이 없는데 값을 달려고 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